두 번째로는 이제 18세기, 20세기에 활발하게 사역한 신앙 선교 단체들을 통한 선교 운동입니다. 1734년에서 1744년까지는 영국과 미국 뉴 잉글랜드 지역을 중심으로서 조지 휘필드와 조나단 에드워즈에 대한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 부흥 운동은 조나단 에드워즈에 의해서 선교 운동으로 발전이 되어집니다. 그래도 윌리엄 캐리와 허더슨 테일러에게 이것이 영향을 주는데 19세기 선교의 큰 기폭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 학생 자원자 운동으로서 우리가 신앙 운동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진취적이고도 적극적인 선교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또 확산되는 토착교회 설립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총체적인 선교로의 확장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협력 선교를 위한 선교 협의회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세기 선교의 불꽃으로서 이 학생 자원자 운동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 미국의 어떤 1806년에서 윌리엄 대학의 근초더미 기도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1830년 예일 대학에서 일어난 이 복음 각성 운동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윌리엄즈 대학에서 근초더미 기도에 참여했던 7명의 학생들의 주축을 이루어서 이제 선교 조직을 결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이제 Congregational Board of Commissioners for Foreign Mission에서 외지 선교를 위한 대중적 선교부로 출발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미국 외지 선교부로 명칭이 바뀝니다. 이제 이 단체를 통해서 1812년에 이제 프린스턴 신학교 수렵자 중 한 인물인 사무엘 밀저와 또 버마 선교의 개척자인 아도니람 저더슨이 이제 선교사로 자원하기도 한 것입니다. 또 미국 최초의 어떤 선교 전문 잡지이면서 또 한국 학생 자원 선교 운동의 신학적 기반을 마련했던 어떤 세계를 위한 선교 평론집을 발간한 로열 와일드가 또 1846년에 이제 인도에 선교사를 파송하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에 불이 붙은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1883년에 프린스턴 신학교 내에서 해외 선교부가 조직이 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 챔버나 어떤 로버트 스피어 등의 어떤 핵심 인물이 되어서 프린스턴 선교 현장 서명 운동을 벌이기도 합니다. 1883년에 하트포드에서 선교를 위한 신학교 연맹이 결성이 됩니다. 이 모임에 이제 한국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인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체온으로 참석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 시대에는 어떤 조지 휘필드라는 칼빈주의적 감리교 목사에게 영향을 많이 받았고 또 조나단 에드워즈를 업무하는 무디가 이렇게 이제 갑자기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 보험과 선교운동에 박차를 가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1882년에 케임브리지 대학 집회 시에 유명한 어떤 7인의 청년들을 선교사로 헌신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C.T. 스터더는 신앙 선교단체 우에게 창설자가 되었습니다. 호스트 같은 경우는 허드슨 테일러의 뒤를 이어서 중국 내지 선교의 오늘날 OMF의 전신했던 신앙 선교단체 대표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무디 같은 경우는 1886년에 매사추세츠주의 어떤 허몬산에서 한 2주간의 대학생 집회를 인도하는데 그곳에 모인 250여 명의 학생 중에 100여 명이 선교사로 헌신합니다. 특히 이제 저녁 집회 강사로 이제 활동을 한 이제 피어슨에 의해서 이 세대의 세계를 복음하자라는 그런 학생 자원 선교 운동의 모토가 생기게 됩니다. 이 100명의 선교자 지원자 중에 한 명인 존 모터라는 인물이 중심이 되어서 1888년에는 이제 11월 6일 뉴욕에서 Student Volunteer Movement (SVM이라고 하는 이제 학생 자원 선교 운동이 이제 드디어 결성이 됩니다. 1891년에 이제 오하이오주 이제 클리브랜드에서 매 4년마다 선교 대회를 열면서 이제 제1차 SVM 선교 대회가 열리게 됩니다. 이 SVM이 이제 1895년에 세계 학생 선교 연맹 WSCF를 창설하게 되고 이것이 또 이제 사회보건주의 신학자의 장애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1945년에 또 IBCF가 조직이 되어서 일리노이의 어떤 주립대에서 매 3년마다 열리는 이제 얼바나 국제학생 선교 대회로 지금까지 모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선교단체가 결성이 되는 어떤 시대적 상황을 우리 살펴보는 것처럼 어떤 연속적인 어떤 교회 부흥이 범세계적인 선교 운동을 또 우리 특히나 어떤 청년들을 중심으로 일으켰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럼을 통하여서 어떤 선교 기구들이 결성되기 시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개신교 역사상에 처음으로 세워진 이 선교 단체는 어떤 윌리엄 캐리에 의한 어떤 BMS 침례 어떤 선교 단체입니다. 그리고 LMS, CMS, BFBS, ABC, FM이나 또 바젤 선교회, 베를린, 덴마크, 스웨덴 선교회 및 또 YMCA가 창설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영국에서 창설된 LMS, CMS가 이제 아프리카 선교의 개척자인 로버트 마펫과 이제 데이비드 리빙스톤을 이제 파송을 하고 남태평양 군도의 선교를 성공적으로 개척을 합니다. 후기에 무디에 의한 또 부흥과 선교 운동이 확산이 됩니다. 그럼에 따라서 이미 어떤 잠깐 이야기를 드렸지만은 헤더슨 테일러에 의한 어떤 중국 내지 선교회, 그리고 빙함에 의한 어떤 수단 내지 선교회 SIM, 그리고 스터드에 의한 어떤 세계 선교 십자군이나 또 캐머런 스코트에 의한 어떤 아프리카 내지 선교회들이 창설이 됩니다. 이 당시 이렇게 결성된 어떤 선교 단체들을 모두 어떤 신앙 선교 단체라고 규정짓는 것은 다소 무리일 수 있겠지만, 어떤 교단 선교부를 제외한 어떤 초교파적인 선교 단체들은 대체로 시대적인 사항을 반영하는 것처럼 강력한 어떤 신앙 선교 정신을 표방하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는 또 진취적이고도 적극적인 선교 전략입니다. 첫째는 어떤 내지나 어떤 도서 지역 어떤 선교를 시도한 것입니다. 해상교통이 발달이 되어 있었고 미개척 지역의 탐험이나 발견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는 당시의 선교 지도자들에게 강력한 어떤 선교 유인 요소가 되었다는 겁니다. 전 세계를 복음화하자는 이 표현은 또 어떤 지역이라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어떤 선교의 불길을 일으킨 것입니다. 리빙스턴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 동부에서 서부로 횡단함으로 해서 육상 무역로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예 무역 제도를 폐지하고 아프리카를 발전시키면서 동시에 복음화를 시도해야 한다는 동기에서 선교를 수행한 것입니다. 스코트는 동부와 서부를 관통을 하면서 내지의 주요 거점을 했던 선교 기지를 설치해서 아프리카 복음화를 시도합니다. 허더슨 테일러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중국 안에 있는 선교사들이 개발이 잘 된 해안 지역에 집중적으로 몰려있는 것을 비판하면서 내지에 들어가서 중국인들의 생활 양식에 적응하면서 선교를 시도할 것을 주장합니다. 그러면 안식년으로 영국에 5년여 있는 동안에는 연구하고 구상해서 이제 CIM 그 중국 내지 선교회를 창설을 하게 됩니다. 또 남태평양 군도의 어떤 여러 섬들과 세종족들이 발견이 되자 또 태평양의 사도라 불리는 존 윌리엄스 같은 이는 선교선을 구입을 하여서 도서를 순방하며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성공적인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처럼 오지를 향한 적극적인 선교는 어떤 결국은 세계 3분의 2 지역에 많은 교회를 세우기에 이르르고 이제 오늘날 어떤 산지족가 오직 선교에 기초를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앙선교의 개척자적인 선교 정신이 또한 한국교회 선교적 지도자에게 절실히 요청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세기, 19세기와는 비교가 안 되는 어떤 좋은 환경에서는 또 본국교회 후원을 어느 정도 풍족하게 받는 상황에서는 또 특정한 선교 지역이 안주하려 하지 않고 미복음화된 지역을 향한 선교 열정을 불태우는 참된 선교 정신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확산되는 어떤 토착교회 설립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토착하라면 인디지나이제이션이라고도 하고 또 인디지나이즈드 처치 플랜팅 무브먼트 들어가는데 롤랜드 알렌 같은 경우는 신앙 선교 운동이야말로 어떤 삼위일체 하나님이 선교의 주님이심을 믿고 특히 성령 하나님이 토착교회 지도자와 연약한 교인들을 책임져 주신다고 믿는 가운데서 자치자전의 어떤 토착교회 설립을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실천을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어떤 수단 내지 선교회나 중국 내지 선교회가 선교 현지의 모범적인 토착교회를 세워 이제 지금까지 무리가 없이 토착교회와 협력을 하여서 선교의 어떤 동반자적인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토착교회 설립운동 원래 CMS 총무였던 헨리 벤과 ABC FM의 총무인 루퍼스 앤더슨에 의해 주장된
현지 교회의 작업자치 자존운동입니다. 교단 선교부의 토착교회 설립은 또 조직적인 자율성과 또 교단적인 독립성을 강조하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초교파적 선교단체 토착교회 설립은 보다 더 포괄적이고 선교 현지 교회의 자발성을 근거로 한 어떤 열려있는 그런 성향이 강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토착교회 설립 운동에 있어서 문제점은 지나치게 조직적인 자유를 강조하고 제도적인 독립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의 연합성과 보편성이 소홀히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파 분열의 과도한 경쟁 의식이라든지 지역성 그리고 종족 의식에 편성한 어떤 특정 지역의 종족 교회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이러한 부정적인 결과는 어떤 토착교회 설립운동의 선교 지역 분할 정책이 인종적이고 지역적 갈등이 많은 아시아에서 실시되었을 때 발생했었습니다. 한국 교회의 경우에도 이러한 부작용이 있는 것을 결코 간과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20세기 초에는 토착교회 설립운동의 부정적인 측면을 극복하기 위해서 선교 현지의 교회를 하나의 민족 연합교회로 형성하려는 그런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를 볼 때에는 교리적인 차이를 놓쳐버리고 신학에 대한 어떤 열려있는 그런 연합은 이루었지만 영적인 생명이 잃어버려지므로 교회가 정체되고 침체되는 그런 현상을 낳았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어떤 교회의 본질로서의 유기적인 연합은 제대로 어떤 도모를 하지만 성경에 대한 신앙 고백과 기본적인 역사적 신조에 대한 근본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인위적인 방법으로서의 연합이 된다는 것은 꼭 그것이 적절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선교학자들은 또 토착교회 설립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문화 인류학의 문화 변혁의 통찰 가운데서 최소한 한 100년의 시간을 필요로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처럼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의 말씀을 통한 총체적인 변혁을 시도해 나갈 때에 건전한 토착교회의 정착이 있게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짧은 시간 동안 너무 조급한 마음으로 어떤 제도적인 기구를 세우는 것처럼 가견적 교회를 세워 나간다면은 참된 토착교회가는 설립은 좀 요원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세기 어떤 과정의 독자가 이루어질 때 선교 지도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주도하는 선교사 위주의 선교사역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지도력을 현지인에게 이양하는 것과 또 토착가의 주도 세력은 현지교회 지도자임을 인식하여서 목회인의 어떤 짧음과 신학적 훈련의 부족함을 보충해 주면서 지도력을 키워주는 것이 토착가를 성공적으로 잘 수행할 수 있는 어떤 조력하고 협력하는 촉매제의 역할이 필요로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루퍼스 앤더슨이 지적한 것처럼 토착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도록 선교 지도자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에서 선교 신학자들은 선교의 정의 중 최종 목표를 현지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 성장함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어떤 토착교회 설립을 목표로 할 때는 어떤 근시안적인 단기간의 선교 정책이나 조급성의 지향을 모아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총체적인 변혁이 성경적인 성숙한 교회를 정착시키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보고 이제 장기적인 안목의 필요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총체적인 선교로의 확장입니다. 또 홀리스틱 미션이라고 저희가 이제 부르고 있는데요.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캐리는 이제 BMS를 1792년에 선교 역사상 최초의 선교 단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소책자의 이방인의 회심을 위한 방법을 사용할 그리스도인의 의무에 관한 질이라는 책에서 선교를 위해 가능한 모든 합법적인 수단을 개발하고 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선교 전략적인 의미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캐리 자신이 선교지에서 성경 번역과 학교 설립, 지도자 훈련, 교회 설립, 그리고 문서 선교와 사회개혁 운동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신앙 선교 단체들의 어떤 공통적인 특징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있어서 가능한 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총체적인 선교를 수행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조직적이면서 체계적인 선교 프로젝트를 세우고 목회자 선교사뿐만이 아니라
평신도 선교사, 남성뿐만이 아니라 여성도 함께 참여하는 어떤 총체적인 총력적인 어떤 선교를 실시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어떤 전통적인 선교 개념과는 다르게 선교 사역은 포괄적이고 다양했고 조직적이면서 전문화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신앙 선교 단체의 총체적 선교는 선교 현지에서 상당히 성공적인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위해서 교회 자원을 총력 동원하는 데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국 교회 선교에서도 아쉽다고 여겨지던 부분, 물론 이제 총체적인 선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과거와는 달리 선교 사역에 대한 이해가 이제 높아져서 많은 다양성이 있고 포괄성이 있습니다. 조직성이, 전문성이 요구되는 총체적인 선교를 시도하는 선교 단체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구미의 기준이나 어떤 선교 현지의 필요성에 비추어서는 또 부족한 점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문화권으로 복음으로 인한 변혁이 일어나고 교회가 설립되고 또 교회가 성장이 되고 나아가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교회의 어떤 자원을 동원하고 연합하고 협력하고 훈련하고 파송하며 또 지원과 감독하며 어떤 정책과 전략 수립하는 모든 부분들, 지역을 선정하는 확장하는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일을 어떤 성실하게 도모한다는 일에서는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도 특별히 어떤 선교의 어떤 피상적으로 어떤 혼란이 일어나지 않으면서도 또 진지한 어떤 선교의 도모가 일어나는 필요성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협력 선교를 위한 선교 협의회 운동입니다. 신앙 선교 단체들의 주요한 특징 중 하나는 어떤 선교 문제에 대한 어떤 연합 정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910년에 에딘버러 세계 선교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미국과 유럽의 신앙 선교 단체들이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입니다. 선교 현지에서 야기되는 어떤 문제들, 이 선교 지도자들이 서로 모여서 의논하면서 협력하면서 해결을 시도한 것이었습니다. 선교 지도자를 어떤 파송하는 선교 단체가 선교에 있어서 국내나 국외적으로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이제 선교 협의체를 조직하며 세계적인 규모의 모임을 이제 개최한 것이죠. 또 세계 복음화를 도모하면서 이제 한정된 자원과 능력을 가지고 선교 일을 수행할 때의 어떤 내적 요인뿐만이 아니라 선교 현지의 외적 요인들도 선교 단체의 연합과 협력을 또 요청을 하고 있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에서 어떤 구미의 선교 단체들이 신학의 변질과 더불어서 선교의 내용이 달라져서 이제 이질적인 방향으로 나가는 이 현합운동과는 다르게 이제 성경 중심적인 신앙 고백의 어떤 그런 기초 위에서 세계 선교의 대명제 아래 적극 협력하는 그 모범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한국교회 선교협의회 운동의 현주소를 또 어디에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선교 현지에서 부딪히게 되는 어떤 실제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선교 현지들이 이해하는 어떤 선교 지도자들 또 담당 실무자, 선교 전문가들이 모여서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선교연합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문제, 아니면 선교 현지에 대한 이해도 없고 선교 정신도 없이 단순히 대교회 목회자 또한 한국교회를 대변할 만한 각 분야의 지도자라는 명목하에서 정략적으로 모여 구심력이 없는 어떤 방만한 주제의 핵심이 희미해진 형식적인 선교협의회 운동을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김성대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러한 운동에 대해서 좀 우려를 표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또 선교에 대한 깊은 훈련이 없는 청년들을 중심으로 한 지나치게 외국 선교 지도자들의 의존하는 선교연합 운동 또한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선교 모임이 단지 도전을 주고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끝나서는 안 됨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미의 신앙 선교 단체가 한 세기 이상 선교의 실제 문제를 가지고 연합하여서 선교를 위한 구체적인 참여 방안들을 개발한 것처럼 한국교회 선교협의회 운동 역시 본질적으로 체질이 개선이 되어서 아시아 및 전 세계를 향한 어떤 선교 사명을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감당하고 또 문제들을 해결해내면서 하나님 나라를 힘있게 확장할지 어떤 적극적이면서도 진지한 어떤 구심력을 도출할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